저는 빛을 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문에는 밥을 주는 학문과 빛을 주는 학문 두 가지가 있어요. 밥을 주는 학문은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뭐 식품학이라든가 이게 지금 다 밥을 주는 학문인데, 사람은 배부른 돼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주는 학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이 빛을 주는 학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사숙녀를 만드는 게 빛을 주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비빔밥을 드리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밥을 동시에 드리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건요, 분죽도 하필립이라는 건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분죽도 하필립. 나누어 있으면 쓰러지고 합하면 반드시 일어선다. 분열하면 망하고 합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예,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셨던 몽양 여운형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정치 노선과 이념에 관계없이 합하면, 단결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독립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구 선생이 써주신 단결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이렇게 떨려 있어요. 떨려 있는데 그걸 총알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김구 선생이 쓰신 글씨는 전부 총알체라고 부르는데, 김구 선생을 암살하기 위해서 상해에서 저격을 했는데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았지만은 몸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수전증이 있어요. 힘을 주면 수전증이 있기 때문에 글씨를 썼을 때 떨립니다. 그래서 그 떨린 글씨 단결이라는 걸 보면 아, 김구 선생이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저 얘기는, 그리고 동진 선생으로 나온 분은 지금 몽양 여운형 선생이십니다.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김구 선생하고 같이 목숨을 걸고. 그러나 역사가, 근대사가 좀 불행하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나중에 친일파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두 분 다 암살당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여운형 선생이라든가 독립지사들 정말 용기가 있고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여운형 선생이 분죽도 하필립이라는 휘호를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하면 반드시 일어선다. 그러나 분열하면 망한다. 이렇게 휘호로 남겼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인데 이 여운형 선생의 연설을 듣고 감복을 해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게 분죽도 하필립.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join or die. 요것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바로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하도 가난해서. 그러나 미국의 헌법을 기초하고 독립선서를 기초하고 독립군으로 싸우고 프랑스 대사를 하고 미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는 무슨 장관도 한 것이 아니고 고관대작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양반 사진은 이 양반 초상은 백악관에 걸려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초상합니다. 이만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 양반이 앞에서 한 말이 join or die.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흩어지면 왜 죽겠어요? 보세요. 흩어지면 죽게 돼 있죠. 이게 조인하지 않으면 죽는 게, 이게 소통이 안 되거든요. 소통. 피도 소통이 안 되고 신경도 안 되고 림파선도 안 되고 기소소통이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의 식민지라는 게 주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가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00 지폐에 대통령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지만은 과학자이자 정치가이자 경제가이자 굉장한 분이거든요. 지금 피레침 누가 만들었어요? 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든 거예요. 그 당시 번개가 뭔 줄 몰랐어요. 번개. 야, 저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저건 전기다 그랬거든. 전기.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미친놈 어떻게 번개가 전기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연을 날려서 실험해 보니까 전기가 흐르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운도 무지무지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연 날리면 죽거든요. 이 뒤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연으로 실험하다 죽은 사람이 많아요. 번개가 통해 가지고. 근데 이 양반은 안 죽었어 또. 아주 끈질긴 사람이죠. 소통입니다. 조인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조인, 서로 뭉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절전, 화살 부러뜨리기. 이것은 중국의 북사, 다시 말하면 여기에 토요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토요콘, 여기 북조 남조인데 이때 왕 아시라는 사람이 자기 왕자가 20명인데 20명을 불러놓고 화살 하나씩을 줬어요. 그리고 부러뜨려 봐라. 그랬더니 그냥 뚝 부러져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살 20개를 뭉쳐가지고 주면서 부러뜨려 봐라. 한 놈도 못 부러뜨려. 그래서 한 말입니다. 화살 하나는 아무나 부러뜨릴 수 있지만 그 연한 화살도 여러 개가 합하면 아무도 부러뜨리지 못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힘을 합하면 우리 국가가 강해지지만은 분열하면 금방 망하고 만다. 여기에서 바로 절전, 화살 부러뜨리기. 힘을 합하면 강해지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조직의 구성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애터미의 구성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심합력. 요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가지런할 제자. 그러니까 수신제가 할 때 그 제자입니다. 수신제가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다. 제가 한 다음에 치국한다 그러지요. 치국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요 말도 제가 한 게 아니고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가 한 말입니다. 황제가 한 말에 재심합력 예기익장.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점점 강해진다.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힘이 강해지고 그 날카로움이 점점 강해진다. 요거예요. 재심합력. 그란 말이에요. 혼자 당기면 이게 당겨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혼자 당기면 안 당겨져요. 근데 이분들이 당기는 게 뭐냐 이거야. 혼자 당겨가지고 이게 당겨지겠냐 이 말이야. 지금까지는 남편이 그럭저럭 당기다가 근데 경기도 불황이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마누라가 당겨보니 잘 안 되고 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당겨야 저게 끌려갑니다. 이게 재심합력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해서 힘을 합하면 예기익장, 그 날카로운 힘이 점점 더한다. 대동단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한 덩어리로 뭉치자.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대동단결입니다. 크게 한 덩어리로 뭉치자. 요 손발이고 요 내장인데 이걸 뭐 하려고 그러냐. 이소부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과 발이 어느 날 파퐁 유장한테 말했습니다. 너는 맨날 자빠져 놀면서 우리가 넣어준 음식이나 처먹고 앉아서 우린 뭐냐 말이야. 맨날 걸어다니고 일하고 피곤해 죽겠단 말이야. 너는 네가 벌어서 먹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장이 그렇지 않다. 우리 다 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라. 너는 네가 벌어서 먹어라 하고 손과 발이 유장에게 아무 음식도 넣어주지 않았어요. 며칠 안 넣어주니까 손과 발이 주그가 힘이 없어. 주그가 이상하다. 주그가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유장한테 뭔가를 넣어줘야 우리도 힘이 있구나 하고 넣어주려고 보니까 이미 유장은 이제 더 이상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죽고 말았다. 이게 이소부화에 있어요. 이소부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 다시 말하면 조직에는 각자의 능력 또는 각자의 맡은 바 직분에 따라서 할 일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은데 저놈은 맨날 앉아 노는 것 같거든. 그렇지가 않다 이게야.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또 맨날 노는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돌아가야 시스템이 살아남는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꿀벌과 말벌. 그럼 꿀벌 그 통이나 또는 야생의 꿀벌 집 앞에 가보면은 어떤 때에 그 꿀벌이 많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목이 잘려 가지고 죽어 있어요. 근데 그 말벌이 공격해서 그렇답니다. 말벌하고 꿀벌이 천적이랍니다. 근데 말벌의 독은 꿀벌의 500배랍니다. 500배. 그래서 1대1로 싸워가지고 꿀벌이 이길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없대요. 독이 500배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거. 2배만 돼도 이기기 힘드는데 500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꿀벌이 말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자, 꿀벌의 치사온도, 그러니까 몸 온도예요. 48도에서 50도. 말벌의 치사온도는 44도에서 46도랍니다. 그러면 꿀벌이 뭉쳐가지고 말벌을 둘러싸는 거예요. 덩어리로 둘러싸서 말벌의 체온을 47도로 올린답니다. 그럼 47도면 말벌은 어때요? 죽죠. 예. 47도로 딱 1도 차이로 죽으면 여기 땅에서 흩어지면 되죠. 안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자기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와 같이 1대1로 꿀벌이 말벌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워낙 저놈들이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이놈을 태워 죽이는 거죠. 한마디로 태워 죽이는 거죠. 47도로. 이게 뭉치는 힘이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분죽도 하필 립입니다. 우리가 1대1로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는 모든 분들이 물론 엄청난 능력을 슈퍼맨도 계시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삼성이나 SK나 LG나 여기에 인재들하고 1대1로 싸웠다가는 거의 폐옥패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로 뭉쳐가지고 열로 죽여버리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많이 보시죠? 보시면 요놈들이 떼로 다녀요? 혼자 다녀요? 떼로 다닙니다.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혼자 다니다가는 반드시 죽어요. 사자나 치타나 표범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가는 놈 노려보고 있죠? 반드시 죽어요. 왜 이렇게 떼로 다니는가 하는 걸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떼로 다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덩치가 크게 해가지고 겁을 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사람이 앞에 떡 하나 있으면 금방 그거 먹으면 되는데 양손에 떡을 들면 어떤 거 먹을까 하고 의사결정이 늦어져요. 그래서 떼가 모여 있으면 포식자들이 어떤 놈을 잡을지 혼란스럽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시자가 많아가지고 한 놈이라도 포식자를 보면 도망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지가 죽을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가 죽을 확률이. 그리고 거기에 암수가 섞여 있으니까 번식을 하기가 매우 좋고 거기서 풀을 뜯어 먹다가 이탈한 놈은 반드시 죽어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같이 가야지. 거기에 먹을 거 있다고 그거 먹고 있다가는 반드시 공격당해. 고깃떼도 마찬가지랍니다. 고깃떼도 똑같다고 그래요. 참치떼 혼자 돌아다니는 참치 봤어요? 떼로 돌아다녀요. 떼로. 모든 고기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요 참치떼 돌아다니는 거 봤죠?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유기체를 초유기체라고 부릅니다. 갑파치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 요 말이 초유기체. 이 집단지성이에요. 여러 사람은 개개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혜를 합하면 아무리 혼자서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걸 당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건 그냥 구호로 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게. 가장 전형적인 예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은요 정치 엘리트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정치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항상 시끄러워요. 그렇죠? 항상 시끄러워. 그런데 시끄러운 게 더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거기에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단지성이 발현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듯이 바로 애터미 사업의 비밀과 매력 그리고 그 비결도 바로 초유기체 그리고 집단지성에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요 무슨 슈퍼맨이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반팽이에요. 근데 그 오해를 마실 것은
반팽이는 우리가 전라도에서 많이 썼거든요. 반팽이는 보통 사람보다 판단력이 약간 떨어진 사람을 반팽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그것의 대칭어로 온팽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조어입니다. 조어. 그런데 우리 임승택 로얄 마스터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지 않은 놈을 덜 떨어진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팽이는 덜 떨어진 놈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알겠죠? 덜 떨어진 놈은 진짜 아직 덜 떨어진 거고, 떨어지지 않은 거고, 반팽이는 그게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있죠. 예.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말 항상 갈망하고 Stay hungry, 항상 배고픈 것처럼 행동하라. 그래야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배 부르면 그만이다 하면 그 Stay hungry가 아니거든. Stay foolish 뭐가요? 바보가 되라 그 말이에요. 바보처럼 행동하라. 왜냐하면 영학 Stay clever 하지 않고 Stay foolish 그랬단 말이에요.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처음 한 말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걸 스티브 잡스가 갖다 써먹은 거예요 지금. 스스로 바보가 되지 않으면요 창의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거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그런데 그걸 또 미국의 경영학자가 또 임상 실험을 했더라고. 똑똑한 놈하고 바보하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참 별걸 다 실험을 해.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인터뷰를 하고 실험을 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바보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물어보고 타협하고 말 듣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점점 똑똑하게 되고, 바보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듣고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점점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바보,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칭 온팽이가 이렇고, 반팽이는 사실은 똑똑한데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팽이에요. 그러니까 반팽이가 성공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응? 요게 이제 모튼 힐러 박사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곤충학 교수인데 이 양반이 개미를 연구하다가 초유기체 집단 이성을 발견한 거예요. 흰개미를 연구하는데 흰개미 개개 하나하나는 그런 개미집을 지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능이라는 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이면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개미집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뭔가 말이에요. 이게 뭔가.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슈퍼 오가니즘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어제 오늘 붙인 게 아니고 191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렇게 붙여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에요. 이 양반은 또 마틴 셀리그만인데 긍정심리학을 창설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모든 인간의 장점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24가지가 있답니다. 인간 카테고리로 따져서. 그런데 어떤 인간이든지 그중에 3개 내지 4개의 대표 강점이 있답니다. 그 대표 강점을 개발하고 자기가 갖지 않은 강점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예요. 분죽도 하필 립이에요. 많이 어디서 본 사람이죠. 빌 게이츠. 이거 머리 무지무지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협력은 성공을 위한 담보이다. 팀 협력을 중시하지 않는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빌 게이츠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반팽이 아닌데 반팽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분 우선 많이 봤죠?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바로 성공하게 아주 기초를 놓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경영의 즐거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약한 자들이 합해 강자를 이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합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범한 결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팀워크이다. 팀워크는 공통된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는 능력이다. 팀워크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이루도록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다. 이놈은 굉장한 사업가예요. 철강 왕입니다. 지금 카네기 센터, 카네기 멜론 대학 엄청나게 미국 사회에 기여를 한 분이고 지금도 미국인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인데 나는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걸 자꾸 얘기해요. 팀워크를 서로 협조해서 일했다는 걸 자꾸 강조합니다. 이게 분죽도 하필립이에요. 흰개미 나왔죠. 이게 봐요. 이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거 잡아서 구워 먹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흰개미들이 지어오는 집입니다. 이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흰개미 집이라는데 6.7m예요. 왜 이렇게 지을까? 이렇게 지어야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프리카하고 호주인데 낮에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40도. 밤에는 한 5도 정도 또는 10도 정도로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야 일교차가 어떻게 됩니까? 무려 30도나 나지요.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는 이 흰개미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을 달아야 되겠죠. 에어컨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에어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개미 혼자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이거 만들 수 있겠어요? 에어컨이 뭔지 지금 어떻게 알겠단 말이에요. 예, 이게 에어컨 시스템입니다. 요걸 뜯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전기가 들어간다든가 가스를 뗀다든가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호주하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쇼핑센터입니다. 쇼핑센터인데 믹 피어스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건축가에게 이 자본가가 에어컨 시설이 없는 건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프리카의 낮에 기온이 40도로 올라가는데 에어컨 시설이 없는 건물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또 난방 시설이 없는 건물, 그러니까 밤에는 기온이 5도로 10도로 떨어지는데 난방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건물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믹 피어스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생물학자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흰개미 집을 보라. 흰개미 집이 그렇다 이거야. 흰개미 집이 그렇다. 그래서 이 설계를 흰개미 집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똑같이 했더니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데 항상 실내 온도는 24도로 유지가 된답니다. 40도가 되건 10도가 되건 5도가 되건 실내 온도가 24도로. 그게 흰개미 하나의 지혜가 아니라 흰개미 한 굴에 통상 한 100만 마리 산답니다. 100만 마리의 흰개미가 모여서 이런 전기 시스템이 없는 난방시설을, 냉난방시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호주 멜버른에서 시의회에서 우리도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믹 피어스가 호주 멜버른 시에 이 건물을 설계했는데, 마찬가지로 호주같이 뜨거운 나라 여기에 항상 실내 온도가 24도로 유지된답니다. 그게 집단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별을 개체는 할 수 없는 일을 많은 지혜가 모이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프린스 골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영국의 의사이자 학자이자 우생학자이자 생물학자인데 이 양반이 우생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우생학이 시작된. 우생학은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면 아들도 좋고, 아들이 좋으면 딸도 좋고, 뭐 아버지가 키가 크면 아들도 크고, 아버지가 똑똑하면 아들도 똑똑하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인간은 유전에 의해서 우생학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바보는 바보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양반이 우생학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이상한 실험을 했는데 자기 우생학하고 안 맞아. 뭐가 안 맞냐면은 황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 황소 전문가에게 저게 황소가 몇 킬로그램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하고, 아무나 동네 아저씨 하나 갖다 놓고 저 황소가 몇 킬로그램 되겠느냐 했을 때는 황소 전문가가 더 정확히 맞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황소 전문가들하고 몇 사람하고 동네 아저씨들 아무나 잡아놓고 저 황소가 몇 킬로그램이나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황소 전문가가 예측한 것보다 동네 아저씨 10명이 예측한 게 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저기 내가 지난장에 가보니까 300kg인데 아니야 그게 저 320kg면 될걸,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의견 조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훨씬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한 우생학이 잘 안 맞게 된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똑똑한 놈은 똑똑하고 바보는 바보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 이 사람은요. 이거 집단지성입니다. 개체로 보면은 바보 같은데
반팽이 같은데 그게 모아놓으니까 슈퍼 옹팽이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시너지는 이 플러스 하나가 둘이라는 힘만 나온 게 아니라 셋 이상의 힘을 나오는 것을 우리는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이걸 상승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시너지란 말이 어려우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아가씨와, 여기 총각이 없네, 총각과 결혼을 했더니 애가 하나 나왔다.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둘 플러스 하나가 셋이 됐잖아요. 이게 시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합력이 나오는 걸 시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게 시너지란 말이에요. 요게 각자 지금 좌우 이게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앞에 여기 리더가 쿵쿵 북을 울리면 거기에 곡조를 맞춰 이걸 져야지. 나는 내 멋대로 간다고 아무렇게 져봐,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시너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겠죠? 시시포스의 신화, 그리스 신화에 있죠. 시시포스는 인간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교활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신까지도 속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을 속여가지고 신들이 화가 나서 저승에 갔을 때 저승왕 하데스가 너는 이 바위를 굴려서 이 산 꼭대기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꼭대기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굴러 떨어져요. 또 그러면 굴려 올려 이렇게. 그러면 또 떨어져. 그럼 또 굴러 올려. 또 떨어져. 요거 그리스 신화는 뭘 나타냅니까? 인간의 헛일을 나타내. 그러니까 계속 밤낮으로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한 달 봉급 받아 보면 나중에 또 한 달 되면은 봉급 때 가까우면 또 빈털터리. 또 주머니가 약간 찼다 싶은데 또 한 달 쓰다 보면 또 빈털터리. 이런 거예요.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되는 인간사를 지금 묘사한 거예요.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허비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 제우스 신이 여러 신들의 지혜를 빌려서 처음으로 만든 여자가 판도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상자 하나를 주면서 이건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열어보지 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지무지 열어보고 싶거든. 그래서 판도라가 드디어 상자를 열었죠. 상자를 열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지금 온갖 거짓말, 질병, 가난,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세상의 악이 다 나오고, 깜짝 놀라서 닫았더니 뭐만 남았다? 희망만 남았다. 다 나갔는데 희망만 남았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항상 희망은 남아있다. 이걸 지금 묘사한 게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애터미 스타일이 요거예요. 이건 강남 스타일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재심 합력이 하나로 힘을 합해야 이 멜로디가, 이 리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은 곡조,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 애터미, 판 섹세스 아카데미. 애터미 스타일,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면서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바보처럼 무직하게 행동하라. 재심 합력한다는 게 힘을 합해서 어떤 특수한 사람만 성공시키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재심 합력하고 여시구진해서 함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